안녕하세요. 에릭의 비투쇼입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어제 제가 괜히 생방에서 9월 하락이 어쩌고저쩌고 가능성,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너무 긴장하고 계시질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우리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걱정하고 그만큼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하락, 떡락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잔뜩 긴장을 하긴 했는데 핸드폰 속 가격은 아직 그대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얘를 쳐다보면서 딱 얼어붙어 있는데 긴장돼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많은 것들이 슉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그런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 둔화, 물가 상승, 소비자 불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에 시장이 살짝 더 불안해하면서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또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경기 침체에 와가지고 모두가 망하나, 그런 걱정에 마음이 천근만근.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를 살려내겠지, 돈 나눠주면서 이 심폐소생을 해주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7일에 있을 금리 발표에 대한 예상, CME 예상입니다. 97% 금리 인하. 자, 이제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당연한 수순이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하는 일이 뭐죠? 딱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안정. 두 번째, 물가 안정. 물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관세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안정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더 심각한 고용,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경기 침체, 이런 게 진행되다 보면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연준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또 뭘까? 바로 은행들에 대한 관할, 규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번에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연준의 웹사이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는 10월 21일 화요일에 지불 혁신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 그런데 그냥 컨퍼런스가 아니고 지불 혁신, 페이먼트, 송금. 그렇다면 당연히 코인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존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과의 융합. 탈중앙화가 뭔가요? 탈중앙화. 우리들의 코인. 탈중앙화된 우리들의 코인과 결합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면 디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파이. 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활용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과 결제의 교차점. 벌써부터 가슴이 살짝 설레오죠. 그러니까 코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또 인공지능과 결제가 교차된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제를 할까요?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결제도 되나요? 누군가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거 돼 안 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척척척 누군가의 개입 없이, 결정 없이 바로 인공지능끼리 하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탈중앙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토큰화, 모두가 알고 있죠. RWA, 자산의 토큰화 등 결제 혁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패널 토론이라면 패널들을 앉혀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패널에 누가 와서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미국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 미국 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리플, 체인링크, 에이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에이다는 살짝 이번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GDP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그런데 에이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다만 빠진 게 아니고 리플도 빠졌어요. 왜 에이다가 빠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찰스 홀슨 키슨이 얘기를 했는데,
체인링크가, 이놈의 체인링크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이 좀 흥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서게이 나자로브 이 친구가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이게 좀 어렵다.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이 서게이 나자로브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든다. 어떻게든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일단 에이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와 에이다도 결합을 해서 아마 에이다 쪽으로도 이런 블록체인의 기록이 진행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인링크가 칼자루를 잡았구나. 모든 블록체인을 연결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서 이때 무슨 내용이 논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코인 만세 이러진 않겠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코인을 때려잡으러 다니던 이런 기관들이 연준이 막 못하게 하고 편지 보내서 불이익을 주고 실버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은행들 다 망하게 했잖아요. 코인을 다루는 친구들은 그냥 박살을 내고 못살게 굴고 망하게 만들었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강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이거 안 하면 도태되니까 스테이블코인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와, 이게 바로 10월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범국가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규제당국 암호화폐 현물 거래 규정 명확히. 자,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이 어디죠? 1차적으로는 SEC가 될 수 있겠고 CFTC가 될 수 있겠죠. SEC는 증권 관련.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의 범위에서 관할에서 벗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코인들이 ETF를 신청하게 되면, ETF에 포함되게 되면 SEC가 그걸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SEC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제는 갠슬러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폴 레킨스가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로 협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FTC는 상품, 선물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기관인데 둘이 함께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번에 입을 모아서 현행법은 규제된 거래소가 현물 암호화폐 상품을 상장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주식거래소에서 코인도 취급해. 딴지 걸지 않을게. 코인 거래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나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이렇게 축축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가격만 쳐다보는 사이 진짜 많은 것들이 막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에휴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제는 알트코인 관련 소식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에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2.0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2.0이라니. 월스트리트 1.0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2.0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온도 글로벌 마켓. 뭐 글로벌이라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어떤 걸까?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존 금융의 유동성을 갖춘 역대 최대 규모의 토큰화된 주식, 미국 주식 및 ETF를 온체인으로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세는 RWA, 자산의 토큰화잖아요. 그걸 온도 파이낸스가 미국 주식들 다 가져와.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다. 그걸 이더리움 기반에서 현재 100개 이상의 자산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자,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 주식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주 많아지고 있죠. 이 온도 파이낸스의 글로벌 마켓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하듯 거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에서 토큰화하는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체인링크가 제공하게 되겠죠. 이렇게 체인링크와 온도의 파트너십이 발표됩니다. 체인링크 오라클을 기반으로 실시간 변조 방지, 가격 책정이 가능합니다. 수조 달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불이 활활활. 자, 주식을 토큰화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엑스스탁스입니다. 엑스스탁스는 솔라나 기반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으로도 확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본인들의 주식을 토큰화해서 솔라나에서 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지금 선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발란체 관련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토요타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온체인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택시 차량까지 위한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뭔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앞서려면 이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탈중앙화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요즘 기업 재무 전략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13개의 코인 그리고 수위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론도 재무부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TRX를 추가하면서 총 보유액이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대규모 물량을 사서 재무 전략으로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일단 트론도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자, 이제는 아캄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근 포착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 기관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얼마 전까지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며칠간 피델리티가 이더리움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비트와이즈도 이더리움을 팔아서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도 이렇게 이더리움에서 다시 백투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최근 ETF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집계된 ETF 성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3,800만 달러. 이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제도 유출, 그제도 유출,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출. 그동안 너무 많이 유입이 됐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늘 3억 달러 유입입니다. 어제도 3억 3천만 달러 유입. 그러니까 이 유출된 이더리움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는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기관들은 지금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말로는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네, 영상을 정리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죠.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이게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잠시 후면 ADT라고 하는 민간 기업에서 미리 고용지표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금요일께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게 진짜다. 그래서 그때 그 발표가 있기 전에 그냥 워밍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자료가 발표되든 큰 방향에는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그런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CPI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발표들 시장의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어떨까? 뭐 몇 년도 아니고 올말 또는 내년 언제까지만 바라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딱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